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제가 근래 한 5년간 받은 수천 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좀 수준이 높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도 없는데, 여기 질문까지 갔다는 건 공부를 정말 열심히, 뭐 고수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툴이고,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툴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요. 이 리셋 엑스폼은 제가 강좌를 워낙 많이 해서, 이거는 뭐 제가 강좌를 10년 넘게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리셋 엑스폼 좀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인터넷에. 예전에는 뭐 리셋 엑스폼 뭐 유명한 맥제 또자카페 이런 데서 올라와도 뭐 답변 말도 안 되는 답변하고 질문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하면 저한테 그게 뭐가 틀렸냐 난리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기능을 녹화해서 올리면 그제서야 막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한심한, 예, 아직도 그 링크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자는 처음에는 바락바락 우기다가 자기 답변만 싹 지우고 튀었어요. 이런 걸 전 너무 흔하게, 저랑 이제 맥스에 관련해서 다투다가 도망가는 수백 명도 넘습니다. 그래서 리셋 엑스폼 이제 쓰는데 대충 무슨 기능인지 대충 조금은 알겠다 싶지, 사실은 무슨 기능인지 아시고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리셋 엑스폼은 아는데, 리셋 엑스폼 말고 하이어라키의 트랜스폼에도 스케일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개를 사실은 알고 쓰시는 분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요 기능 얘기하는 거죠, 리셋. 그래서 이 정도 안다면 자기는 맥스 엄청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를 아신다면. 그리고 이거와, 이 메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잘려서 나오네. 이거와 그 유틸리티의 유틸리티죠, 죄송합니다. 메뉴가 잘려서 나와가지고, 유틸리티의 리셋 엑스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안다면 거의 뭐 맥스를 업으로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네? 정말 고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질문이 올라왔길래 답을 좀 드리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길어서 이게 조금, 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제가 요즘 컴퓨터 사기에 여러가지 다사다난, 네, 좋은 일은 없고 여러가지 제가 정말 힘든 일만 계속 겹쳐서, 네, 좀 3, 4일 미뤘죠. 보통 그날 다 답변을 드리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때문에 나온 메뉴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스틸컷에서도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링크 구조로 만들었을 때 이거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링크 구조로 나왔을 때 탑 레벨에서 제가 스케일 조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탑 레벨에서 이렇게, 스케일 조정을, 마야나 이런 다른 3D 툴은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벌써 하나의 에러를 보셨죠? 지금 보시면, 이건 넘어가죠. 에러라고 보기엔 좀 그러니까. 탑 레벨에서 이렇게 스케일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탑 레벨에서 스케일 조정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스틸컷에서는 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해요. 예, 자, 링크를 해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예, 지금 문제가 나오죠? 보십시오. IK가 되지도 않지만 오브젝트가 다 찌그러들죠. 이게 대표적인 이 문제 하나를 보는, 오브젝트 보세요. 사각형이 아니죠?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한테는 뭐 당연히 이 수업은 당연히 하고요. 예.
반드시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서브 오브젝트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 귀찮네. 이거 하나 다 하기.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해도 뭐 여기까지 두 개만 할게요. 서브 오브젝트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는 경우는 맥스가 그 스케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돼요. 예, 탑 레벨에서 스케일 조정하지 마라.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미트리를 쓰지 미러를 쓰지 마라.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제가 26년 동안 제대로 영문 매뉴얼을 공부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말을 안 듣고 나서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전혀 문제 없죠? 완벽하게 잘 되죠? 네.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든지 원리를 아는 수업이 가장 중요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제가 박스든 뭐든지 간에 오브젝트를, 자, 스케일을 누르고, 자, 스케일 버튼 R 딱 누르면 크기가 10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0%란 건 자기 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란 크기도 있을 수 없고 100%란 크기가 자기 크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스케일 쫙 늘리고 딱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5%라는 크기가 나옵니다. 155%란 크기는 존재할 수 없죠. 155%란 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크기는 무조건 100%예요. 이러니까 맥스가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서브 오브젝트에서 한번 스케일을 조절해 봅시다. 자, R 누르면 100%죠. 에이테이블 폴리하고 서브 오브젝트 뭐 버텍스든 뭐든 상관없어요.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스케일을 쭉 늘려볼게요. 자, 밑에 여기 수치를 보세요. 여기 수치를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보다 커집니다. 하지만 손을 딱 놓는 순간 다시 가보면 100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100으로 돌아와 있죠. 이거는 늘린 다음에도 그 크기를 10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에러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눌러보면 100이 아니고 155.146이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쓰는 명령어가 여기 하이어라키에 있는 adjustment transform 밑에 있는 요거는 뭐 링크 때 쓰는 거고, 요 바로 reset transform하고 스케일입니다. 트랜스폼은 뭐냐면 무브하고 로테이트를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스케일 지금은 무브하고 로테이트 한 적 없죠. 그러면 스케일을 누르시면 돼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옮긴 좌표나 로테이트한 좌표를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스케일 딱 누르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155가 어떻게 변하는지 딱 누르면 자, 어때요? 다시 100으로 변했죠? 이러면 이제 탑 레벨에서 해도 아무런 버그가 없어요. 왜? 얘를 100으로 인식하니까 제대로. 그래서 있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일이. 아시겠죠? 자, 뷰 좌표계에서는 여기를 월드로 보여주죠. 월드로. 그래서 로컬로 해야지만 이 로컬이 돌아간 게 제대로 된 게 보이죠. 근데 이걸 다시 여기 리셋에 있는 트랜스폼을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원래의 월드 좌표, 그러니까 원래의 월드 좌표로 뷰 좌표계를 맞추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뷰 좌표계가 됐을 때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우리 좌표계 공부했죠. 제자들을. 네, 좌표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뷰 좌표계는 뭐예요? 나머지 2D 뷰포트에서는 무조건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보여주고, 퍼스펙티브 뷰는 월드 좌표계로 보여주라는 얘기. 요게 월드 좌표계죠.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도 월드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건 좌표계지 진짜 축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정확하게 그 축의 그 오브젝트 축을 보려면 로컬 좌표계로 바꿔야 되겠죠. 자, 돌리면 로컬 좌표계는 이미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로컬 좌표계를 하면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로테이트죠. 제가 무브하고 로테이트는 리셋 하려면 뭘 하라 그랬죠? 요 트랜스폼, 요걸 하라 그랬죠. 스케일은 요거고, 요게 바로
어, 트랜스폼입니다. 무브하고 로테이트를 리셋해 준 겁니다. 그럼 리셋을 어떻게 해주냐? 무조건 모든 오브젝트의 로컬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동서남북이 안 바뀌죠? 지구가. 예, 나침반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안 바뀌는 월드 좌표계로 리셋을 해주란 얘기예요. 딱 누르면 로컬 좌표계가 월드 좌표계로 리셋이 돼요. 그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하는 김에 위에 있는 명령어는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자, 원래는 이렇게 링크를 해서, 링크를 하면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 되죠. 부모하고 자식은 부모의 모든 유전자를 따라 갑니다.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모두 다 따라하죠. 부모만 늘리면 자식이 같이 늘어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따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하이어라키에서 링크 인포에서 모두 상속을 받아라. 인헤릿, 무브도 상속받고 로테이트도 상속받고 스케일도 상속받아라. 예를 들어서 여기 스케일을 끄면 스케일을 상속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링크 인포에서 애니메이션 개념을 할 때 얘기고, 그 뭐라 해야 돼, IK? 예. 그런 거 할 때 락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개념의 얘기고, 직접 나는 얘를 늘렸는데 혹은 이동을 했는데 얘를, 자, IK를 그냥 지금 보여드리죠. 자, 상속 안 받죠? 예. 자식을 선택해서 상속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일을. 자, 이번에는 자식을 선택해서 무브를 상속받지 마라. 그러면 부모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예, 여러분들이 아직 IK, FK 개념을 잘 모르셔서 상속 안 받죠? 예, 요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갈 때마다 이걸 하지 말고, 자, 쟤는 껐다 켰다 해야 되지만 이게 그거하고 똑같죠. 전 시간에 제가 강좌했던 피봇을 진짜 움직이는 거 하고 잠깐 피봇을 움직이는 거는, 이건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잠깐 움직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디트 월킹 피봇하고 유즈 월킹 피봇이라 했죠. 그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진짜 상속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잠깐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하면, 예, 돈 어펙 칠드런, 잠깐만 이걸 켜있는 동안에는 자식한테 영향을 주지 말란 거지. 뭘 하든 스케일을 하든 무브를 하든. 그리고 명령어가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왜 편하냐면 보세요. 이거 뭐 편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왜 다르냐면, 자, 요게 불편하죠. 아까도 말했어요. 자, 스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케일을, 자식을 상속받지 말라고 껐어요. 그럼 상속은 이제 안 받는데 커지면서 얘가 위치가 이동하죠. 밑에 아이가 밀려나죠. 예, 이게 필요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되겠지만 자리를 유지를 하게 원한다면, 예, 조금 다르죠. 같은 명령어지만, 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얘를 선택하고 누르면 해도 제자리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자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저스트 트랜스폼에 있는 요 돈 어펙 칠드런하고 트랜스폼 스케일을 완벽하게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하고 리셋 셀렉티드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전 정말 26년 동안 맥스 하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해, 똑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으면 메뉴가 있을 리가 없죠. 같은 기능이면 맞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메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맥스 강사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거 아는 사람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 강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겠지. 제가 강좌를 올렸으니까. 리셋 엑스폼도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강좌를 10년 동안 올렸기 때문에 아는 강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좌를 올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고, 더더군다나 리셋 엑스폼과 이거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스를 가리키는, 온라인에서 저처럼 맥스를 가리키거나 학원 강사 하면서 제 강좌를 보시는 분 똑똑히 보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리키세요. 아시겠죠? 맨날 허접한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돈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사기나 치지 말고,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남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직업을 만들어 주겠다. 그것도 사기예요.
꼭 거짓말을 해야만 사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화내지 말고 숙제로 내지 말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가리키세요. 자, 차이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일단 그룹 유무예요. 그룹 유무 대표적인 차이는. 그 다음에 모디파이의 스택에서 내가 다른 축을 줄 수 있다. 두 개의 차이예요. 두 개의 차이. 자, 첫째 차이는 봅시다. 이걸 차이를 보여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자, 그루브라는 명령어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저는 단축키로 넣어놨고요. 이것도 단축키로 그룹 하겠습니다. 자, 그룹에서 물론 둘 다 그룹에는 명령어가 먹지 않아요. 네. 공통점은 일단 명령어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그러면 이 명령어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맥스에서 뭐 탑 레벨이 아닌 곳에서 스케일을 키우거나 이럴 때만 필요하냐? 탑 레벨이 아닌 곳에서 뭐 로테이트를 돌렸을 때 로컬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로 리셋할 때만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3D 툴에서 갖고 오면 좌표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다른 3D 툴에서 이런 오브젝트를 갖고 왔으면 로컬 축이나 월드 축이 고정이 돼 있겠죠. 근데 다른 툴에서 갖고 온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로컬 축이 죽어 있으면 로컬 축을 살리는 방법도 제가 강좌를 제 동영상 강좌 있습니다. 이걸 로컬 축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그것도 강좌를 다 했습니다. 저희 카페에. 이건 중요하거든요. 이랬을 때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툴에서 갖고 왔을 때도 저 리셋 기능이 많이 유용하단 말이죠.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그룹일 때는 두 개 다 공통점이에요. 두 개 다 이 기능이 먹지 않습니다. 이 기능도 먹지 않아요. 그룹일 때는 무슨 짓을 해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그룹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오픈을 많이 쓰죠. 잠시 오픈을. 자, 로테이트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로테이트로 해드릴게요. 자, 얘도 오픈을 해서 로테이트를 해드릴게요. 자, 그룹은 안 먹는데 오픈 상태를 보세요. 오픈 상태에서는 제가 보시면 활성화조차 안 되죠. 리셋 엑스폼은 그룹은 무조건 안 되고 오픈 상태에서도 명령어가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얘는 활성화가 되죠. 자, 지금 제가 로테이트를 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스케일 누르면 안 되고 트랜스폼 눌러야 되겠죠. 아무 변화가 없지만 좌표계를 제대로 보려면 로컬 좌표계를 봐야 되겠죠. 자, 로컬 좌표계에서 트랜스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축이 돌아왔죠. 로컬 좌표계입니다. 축이 리셋이 됐죠. 자, 이 명령어는 리셋 엑스폼하고 똑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룹에 오픈해서 하는 데는 먹는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리셋 엑스폼은 그룹도 안 되고 오픈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첫 번째 차이가 그겁니다. 다음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자, 이제 그룹 차이는 됐으니까 이제 이건 지우고요. 두 번째 차이는 스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유무로 해서 원래의 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엑스폼이 되게 중요한데, 엑스폼은 수업 내용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엑스폼은 정말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 모디파이어예요. 엑스폼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바로 그 엑스폼을 만들어주는 게 리셋 엑스폼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리셋 엑스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리셋 엑스폼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 리셋이잖아요. 어저스먼트 트랜스폼 리셋. 이 리셋에 엑스폼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리셋 엑스폼이에요. 그것도 몰랐죠, 다들? 자,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 하면 이렇게 엑스폼이 들어가요. 이 엑스폼이 들어가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엑스폼의 기능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 차이점은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얘를 제가 축을
뭐 로테이트 축이든 뭐 무브를 하기 위해서 옮기든 축을 이렇게 옮겼어요. 자, 옮겼을 때 혹은 뭐 디태치를 해도 축이 옮겨져 있죠. 옮겼을 때 이 아이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구나. 옮겼을 때 이 아이를 제가 여기서 트랜스폼, 자, 해보고 뭐 스케일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볼게요. 트랜스폼하고 스케일, 이건 스케일 한 적 없으니까 필요 없고, 축이 트랜스폼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로테이트 했을 때, 그러니까 로컬 축하고 월드 축이 다를 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밖에 없죠. 다를 때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축이 무브는 시켰지만 로컬 축하고 로컬 축하고 이게 지금 월드 축을 보여주는 거죠. 뷰 좌표계니까. 아니면 아싸리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로컬 축하고 월드 축하고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봤자 리셋 엑스폼을 해도 변화가 없고요. 로테이트일 때만 이게 로컬 축하고 월드 축하고 달라지잖아요. 축이 축이 돌아갔든지 오브젝트가 돌아갔든지 마찬가지예요.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만 이 명령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자, 트랜스폼 하면 돌아가죠. 원래대로 리셋이 되죠. 그랬을 때만 되는 거예요. 이건 오브젝트가 돌아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브젝트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이것도 오브젝트가 돌아가면 여기서는 월드 좌표계로 보여주고 있지만 뷰 좌표에서는 월드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로컬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로컬도 이걸 트랜스폼 딱 하면 이제 월드로 리셋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 이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축만 이동을 하는 경우로 뭘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지만, 물론 리셋 엑스폼도 반응은 없어요. 다 똑같이 딱 눌렀는데 반응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를 눌렀어요. 바보 같은. 얘를 누르면 똑같이 반응 없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룹도 아니니까. 그죠? 근데 모디파이를 가면 트랜스폼 스택이 생겼기 때문에 트랜스폼 스택을 가만 보세요. 자, 이 아이를 로테이트를 얘도 리셋 생겼구나. 모르고. 자, 보세요. 원래로 돌아갔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모르고 여기다가 제가 리셋 엑스폼을 눌러버렸어요. 바보. 자, 이렇게 된 아이를 얘만 눌렀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리셋 엑스폼을 한 아이예요.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일단은 차이점 아무 변화도 없죠. 얘도 아무 변함이 없는데, 자, 모디파이를 가시면 엑스폼이 생겼단 말이죠. 엑스폼은 뭐냐면, 엑스폼 기능 자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어요, 얘도. 이 아이는, 자, 원래 오브젝트로 하면, 리셋 엑스폼 하기 전에, 아까 이거랑 똑같죠? 예. 근데 축을 중심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없거나 찾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엑스폼을 하시면, 엑스폼 자체에 기즈모가 있죠. 기즈모가 센터로 잡히죠. 그러니까 축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축을 애니메이션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얘는 보시면 엑스폼으로 하시면 엑스폼 기즈모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스에 있는 모든 서브 오브젝트는 이 서브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자체하고는 별개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노이즈를 준다면, 뭐 밴드를 주든 뭘 주면 이 오브젝트의 기즈모는 오브젝트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오브젝트가, 그 모디파이어가 영향이 들어가는 범위를 결정하거나 어떤 그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인데 서로. 그러니까 위치가 독립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엑스폼만 유일하게 이 기즈모가 오브젝트를 제어를 해요. 그죠? 센터는 이제 센터 축을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디폴트로는 센터 축을 안 움직이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디폴트 축이 여기더라도, 여기잖아요. 여기더라도 마치 센터인 것처럼 잠시 진짜 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잠시 센터인 것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로테이트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로 하시면 되겠고, 센터로 잡고 싶을 때는 센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센터가 싫다 그러면 이 센터를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로테이트를 다른 축에서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엑스폼이 가장 많이 쓰는 전형적인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여기 땅에 닿는 부분에 여기가 찌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찌그러들어야 된다고 해서 찌그러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빨리 할게요. 이거 너무 길어져서 내용이, 제가 이렇게 길어서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를 이렇게 주시면 보통 바퀴 찌그러지는 걸 이제 뭐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맵으로 보통 하는 게 맵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귀찮아서 이거 맵을 뭘 줘야 되지? 맵이 없어요. 찌그러뜨리는 맵이. 맵을 원래 줘야 되는데 그 딱 찌그러지는 맵이 있어요. 이걸로 합시다. 대충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퀴가 이렇게 찌그러지진 않죠. 밑에 부분만 찌그러뜨리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 닿으면 여기가 찌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맥스의 모디파이는 기즈모가 같이 오브젝트랑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를 회전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돼요. 밑에가 고정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엑스폼을 지금 하게 되네. 엑스폼을 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디스플레이스는 제자리에 고정을 하게 하고 오브젝트가 따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바퀴는 돌아가는데 밑에 찌그러진 거는 고정이죠.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엑스폼이란 말이죠. 엑스폼까지 다 하고 앉아있네. 근데 엑스폼 원리를 또 예제가 워낙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엑스폼의 기능이 엄청 강력하단 말이죠. 이 강력한 리셋되는 엑스폼을 제어를, 그러니까 축과 따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기능을 바로 리셋을 하면서 포함을 시키겠다는 게 리셋 엑스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강력하다기보다는 이럴 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축이 이렇게 가운데로, 만약에 디폴트로는 가운데잖아요, 센터가. 이랬을 때 재밌는 거는 이 아이를 지우면 축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는 거죠. 혹은이 아니고 지웠을 때 그런 기능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스택을 합쳤다. 그러면 이제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스택을 합치는 순간 에이테일 폴리로 스택을 합쳤다 그러면 이제 여기 트랜스폼 스케일 이 두 개를 누른 거랑 얘랑 100%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스택을 합치기 전에 엑스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룹의 오픈에 사용할 수 있는 유무,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저희 카페에서 아마 저희 수강생한테만 제가 고급 강의를 해드리지, 이 카페에 올려드린 거에 강좌 중에서는 아마 이게 최고 고급 강좌에 속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심히 저희 카페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